이제 마디 위원님께 발언권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동료와 마찬가지로 한국 대표단을 우선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아동에 관한 차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부모를 가졌을 경우에나 또는 이주 노동자의 아동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사안이 한국에서 매우 깊이 고착된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지 실태조사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더 광범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문제 해결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다문화 아동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출생 등록의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출생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안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출생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그러한 경우에 일부 양부모들이 이러한 아동을 스스로 등록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우 중대한 위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생부 생모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젠 구란 위원께서 발언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모든 대표단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중 여러 부분이 이미 동료 위원분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새로운 그 기구들 간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간에 어떻게 아동권리 단체들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고 싶습니다. 또한 파리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아동 권리가 아동의 여가에 관해서 놀이문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아동들의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우
좋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또한 아동에 관련해서 학교의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여가, 놀이문화, 다른 활동이 중요한데 이것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노리스 의원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모든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채택한 이러한 법도 아동 권리를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약의 원칙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정신을 위한 통계를 보자면 부모의 40%와 아동의 20% 이하가 이 협약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동 권리를 더 국내에서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아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입양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한국이 작년에 1,013명이 입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3,000명 정도가 입양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양부모의 경우에 아동에게 입양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아동은 생부모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실망한 점은 21A 조항에 관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헤이그 협약에 관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생부모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쿰프라판트 위원께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 여러분께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체벌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체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훈육을 위한 체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37조 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이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학생 간의 이러한 따돌림과 폭력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발언권을 가스타우드 의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대사님께 개회사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아동에 관한 내용에서, 또한 보고서에 보면은 아동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나 청소년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라든지 업적 성과, 이러한 그 기구들의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내용, 어떻게 그들이 대표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최신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스마 의원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대표단 여러분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한국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우려는 일단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에 관해서 스스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런 기관들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동의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께서 또한 분위기라든지 가족 간의 이러한 그 관계가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그 분위기가 학교에서도 이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로 들었습니다. 전통이라든지 높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부모가 혹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잘 조율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프라이버시 관련한 사항을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아이두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동료 위원들과 함께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리고 대사님께도 성명에 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몇 가지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 협약 제15조의 아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이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리의 위반 사례가 당사국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권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권고를 2009년에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당사국 보고서에도 보여집니다. 156.7항에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평화로운 집회라든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스스로의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면에서 학생들이 과연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학교 규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나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인 이유로 이러한 것이 다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동이 어떻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의 논의를 보자면 현재의 그 조항과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보라든지 자료가 그 아동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비디오나 동영상이 아동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당사국이 이러한 그 아동과 함께 어떻게 협력을 하고 더 나은 아동이 이러한 그 유해 정보에서 보호가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힘을 쓰는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발언권을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11조와 24조를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수석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혼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혼모, 왜 이렇게 미혼모의 숫자가 많은지, 현재 입양 절차에 관한 자료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왜 이러한 미혼모들이 아동과 같이 있을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생 등록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생부모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아동은 생부모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자살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 질문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도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라운드는 종료하고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주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위스인들처럼 시간 약속에 철저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